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한밭대학교 지능미디어공학과 방인규입니다. 이 영상은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학습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한밭대학교 공개 강의 프로그램 HOCW 프로그래밍을 말씀드립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지능미디어공학과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교과목을 기반으로 이제 제작된 강좌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 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라는 교과목에서는 확률 이론을 이제 많이 주로 공부했었는데 제가 이제 맡은 교과목이었었고 이 교과목에서 이제 그 확률적인 현상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추려가지고 이 HOCW 강좌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 HOCW 강좌의 정확한 이제 이름은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확률 변수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총 7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1차 시는 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를 하고 강의 소개, 수업 진행, 확률 기본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확률 기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는 교과목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적인 내용을 수학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 HOCW 강좌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적인 내용을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원리를 이해하는 형태로 제가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확률적인 현상을 다룰 수 있는지 그걸 코딩을 통해서 제가 직접 보여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용을 다 빼고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이제 다뤘던 제가 교과목에서 다뤘던 내용을 총 7개 차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 보니까 확률적인 수학적인 내용을 다 빼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은 먼저 이제 제 소개를 하면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제 이름은 방인규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조금 더 하다가 2019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좀 짧게 한 6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이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19년 8월부터 이제 우리 국립한밭대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은데요. 무선 네트워크 보안을 이제 가장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인공지능 응용하는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네트워크 보안, 무선 네트워크 보안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무선 네트워크 보안을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무선 통신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 시스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무선 통신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무선 통신에서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능미디어공학과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인사를 드릴 때 지능미디어공학과에서 저는 이제 수학 관련된 과목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 교과목에서 수학 관련 과목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1학기 때는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2학기 때는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라는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HOCW 강좌를 듣고서는 제 강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이는 이 강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흥미가 있다면은 이런 강좌를 더 추가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실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지능통신 및 정보보안 연구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실은 우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뭐 저 혼자 운영하지 않고요.
컴퓨터공학과 김태훈 교수님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N사동 614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능미디어공학과 학생들, 그리고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이제 이 세 개 학과의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다양하게 연구실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웹페이지, 우리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 들어가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제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이 HOCW 강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확률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라는 교과목 또는 이제 뭐 비슷한 교과목을 대학교 와서 수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률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확률이 이제 가장 최근에 공부한 확률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확률의 내용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우의 수 구하기, 카드를 이제 펼쳤는데 우연히 순서대로 뭐 3, 4, 5번이 나올 어떤 경우의 수, 아니면 3, 4, 5번 카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막 조합을 해서 조합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들을 공부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런 확률이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공부했을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확률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거는 아마 여기 적어 놓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나 아니면은 뭐 축구 게임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확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과목에서 내가 뭔가 이번 시험을 이만큼 봤는데 좀 A 학점을 받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수학적인 확률론을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공별로 이제 어쨌든 이 수학적인 확률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수학적인 확률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확률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뭔가 이제 임의로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내거나 랜덤한 현상을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들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관련해서는 뭐 요렇게 아마 알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확률에 관심이 있거나 수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한 번쯤 들어봤을 법 할 텐데요. 이제 몬티올 문제라고 해서 이제 미국 TV 게임 쇼에서 이제 나온, 여기서 이제 소개돼서 굉장히 유명세를 탄 확률과 관련된 재밌는 수학 퍼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처음에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뭐 문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세 개의 문이 있고, 세 개의 문 뒤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염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세 개의 문 중에 하나 뒤에만 자동차가 있고, 이제 두 개의 문 뒤에는 이제 염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1번을 선택했어요. 1번 문을 선택을 했고, 그럼 사회자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문 뒤에 실제 자동차가 있는지 알고 있고, 그 말인즉슨 염소가 들어있는 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1번을 선택했으면은 2번, 3번 둘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염소가 들어있을 테니까 염소가 들어있는 문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선택을 바꿀 거냐고. 그럼 이제 선택을 바꿨을 때 자동차를 선택하는 확률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실제로 이제 이런 퀴즈가 있는데, 이제 왜 이제 선택을 바꾸는 거랑 바꾸지 않는 거랑 뭐 어떤 확률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라는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HOCW 강좌는 이런 재밌는 퀴즈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재밌을 텐데,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확률적인 현상을 프로그래밍으로 하는데, 만드는데 그 방법적인 거를 제가 코딩을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몬티올 문제는 워낙 유명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예, 그래서 선택을 바꾸는 게 좋을지, 바꾸지 않는 게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문제여서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바로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유리한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원리는 제가 이제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라는 교과목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인 확률론을 공부하는 교과목이지만 우리 HOCW는 이런 확률적인 현상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된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굉장히 어렵게 들릴 텐데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뭔가 랜덤하게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에 어떤 하나의 숫자를 랜덤하게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뭐 그렇게 숫자를 랜덤하게 뽑아내는 그런 함수를 사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함수를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원리들을 공부한다라고 그런 원리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본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은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같이 해볼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주 교재 자체는 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HOCW 강좌에서는 이 교재가 거의 이제 사용이 되지 않고 제가 이제 제공하는 강의 자료만 있어도 충분히 그 내용을 다 이제 숙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을 보게 되면은 강의 자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2차 시에서 우리가 2차 시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최대한 하나의 슬라이드에 좀 내용을 크게 담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 몇 가지 이렇게 내용을 많이 담지 않고 적은 내용을 담아서 크게 하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글씨를 크게 이런 식으로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강의 자료 예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최대한 크게 수식도 좀 적게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확률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그 확률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제가 이 HOCW 강좌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확률 기본을 다 건너뛰고 그 확률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확률의 기본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확률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실제 하는 현상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또는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실제 현상 대신에 그거를 뭔가 조금 더 간략화해서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모델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방법에 따라서 결정 모델이 있고 확률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확률 모델이 되겠고 결정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입력값이 주어지면은 정확한 결과가 예측 가능한 이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는 거를 결정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류, 전압, 저항 간의 관계를 V는 IR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뭐 물리를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전류를 I라고 표시하고 저항을 R이라고 표시하는데 전류랑 저항 값을 알면은 이제 전압값, V 값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런 전류 저항 이런 것 값을 계산할 때 이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이 딱 정확하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이런 만약에 이런 자연 현상을 모델링이 정확하게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조건이 이제 입력값이 주어지더라도 정확한 결과값을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고 이제 그럴 때는 이런 확률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상황을 뭔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동전을 던질 때마다 어쩔 때는 앞면이 나오고 어쩔 때는 뒷면이 나오겠죠.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주사위가 정육면체라고 하면은 1부터 6까지 써져 있다라고 하면은 어쩔 때는 이제 1이 나오고 어쩔 때는 3이 나오고 어쩔 때는 5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주사위를 던진다는 행위 자체는 계속 똑같은데 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고 이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데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은 동전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나 뒷면밖에 없으니까 특별하게 이상하게 만들어진 동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한 100번, 뭐 1000번 던지면은 대략 한 500번 정도, 예를 들어서 100번이면 50번 정도는 앞면이 나오고 1000번을 던졌으면은 500번 정도는 뭐 앞면이 나오고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2번 중에 1번 정도는 앞면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동전을 던지는 현상, 주사위를 던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걸 그걸 모델로 만드는 게 결국에 이 확률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게 확률 이론을 공부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확률론의 기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확률이랑 방금 그 얘기했던 동전을 던지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이 나오는 어떤 그 빈도수 아니면 그런 어떤 비율을 그게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확률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확률을 정의하는 그 과정이 여기서 보면은 예전에는 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관심사가 일어날 어떤 가능성을 이제 따지는 그거를 전체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내가 관심 있는 게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면은 상대 도수, relative frequency를 이용해서 진짜로 1000번 던져보는 거죠. 1000번 던져봐서 앞면이 얼만큼 나왔냐 라는 형태로 상대 도수 정의하고 그거를 이제 무한번 시행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될 거냐 이걸 확률로 정의하면은 동전은 이제 2분의 1로 수렴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로 수렴해 갈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사실 이 확률 이론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이제 뭐 경험적이고 좋긴 한데 약간 이제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공리적 접근법이 필요하고 이제 수학적인 확장을 위해서 확률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리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률에서는 이제 여기서 뒤에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면은 확률의 공리를 이용해서 확률의 어떤 기본 법칙들을 정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확률 이론은 이 기본적인 공리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확률 이론을 공부를 할 때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확률 실험이 되겠습니다. 랜덤 익스페리먼트라고 영어로 이제 정의가 되고 이제 어떤 우리가 확률 실험이 같은 조건에서 반복이 될 때 그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하는 실험을 우리가 확률 실험으로 이제 정의를 확률 실험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같은 절차 이 확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예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동전을 던지는 행위 아니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같은 것들이
확률 실험이 되겠고, 그리고 실험이라고 하면은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살펴보고자 하는 결과값, 여기서 얘기하는 관측하고자 하는 결과값이 있을 텐데, 그래서 똑같은 실험이어도 뭔가 우리가 이제 똑같은 행위를 하는 확률 실험이어도 관측하고자 하는 값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서로 다른 확률 실험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률 실험에 여기 아래를 보게 되면은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과 뒷면의 순서를 기록하는 확률 실험을 뭐 2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록하는 거를 E2라는 또 다른 확률 실험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확률 실험이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동전 오타가 있네요. 동전이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확률에서는 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표본 공간은 샘플 스페이스가 되겠고요. 그 확률 실험을 할 때 이제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들이 모여 있는 그거를 이제 집합적으로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거를 이제 앞면과 뒷면의 결과가 이제 포함된 전체 집합을 동전을 던지는 확률 실험의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눈금을 관찰하는 확률 실험의 경우에는 1부터 6까지가 다 포함된 집합이 이제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확률적 사건, 이제 줄여서는 그냥 사실 사건, 이벤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들의 집합. 표본 공간에서 앞서서 이제 표본 공간에서 각각의 하나의 원소를 이제 확률적인 용어로 결과, 아웃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결과들을 모아놓은, 다시 말해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결과들을 모아놓은 게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저는 이제 뭐 홀수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금이 홀수인 사건이 되는 거고, 그런 결과들을 모아놓은 게 확률적인 사건이다. 뭐 다른 용어로 다른 용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사건을 정의를 할 때 기본 사건이라는 걸 먼저 정의하게 되는데, 이제 영어로는 elementary event라고 하는데, 이제 한 개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해서 결과가 이제 하나하나도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결과값 하나하나도 사건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기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된다. 기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값 하나하나들이 얼마의 확률을 가지느냐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활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특별한 형태의 사건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실한 사건, 공사건. 확실한 사건은 뭐 certain event, 공사건은 뭐 null event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확실한 사건은 항상 발생하는 사건, 공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사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확률이 1이고 확률이 0인 사건.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는 어떤 사건은 이제 확실한 사건이 되겠고요. 동전을 던졌는데 옆면이 나오는 사건은 이제 예를 들면 확률이 0이겠죠. 옆면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경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확률 이론을 공부를 할 때 일단은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다룬다고는 했지만, 그 내용적인 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기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확률 실험, 표본 공간, 결과, 그리고 확률 사건, 줄여서 그냥 사건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어들을. 그리고 이 확률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 공리의 공리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증명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이 HOCW 강좌는 이제 확률적인 내용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제가 약간 프로그래밍 중점으로 좀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 기본이 되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래서 이 1차 시가 끝나고 나면은 2차 시에서 7차 시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거냐를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1차 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개발 환경부터 좀 설명을 하고, 뭐 C 언어나 매틀랩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연습을 해볼 건데요. 그 간단한 내용을 제가 좀 개발 환경을 설명을 해볼 거고요. 온라인 개발 환경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요새는 물론 이제 PC에 설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바로바로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개발 환경에서 설명을 해볼 거고요. 컴퓨터에서 이제 난수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론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줄 거고, 이제 균등분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확률적 현상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적인 원리를 설명을 하고 그걸 실습으로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어떤 랜덤 값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원리를 이론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수 확률 변수는 전공 무관하게 공학을 전공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에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이 가수 확률 변수를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를 하나 불러서 이제 그대로 가져다 쓸 텐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프로그램을 직접 같이 해보면서 할 거고요. 가수 확률 변수를 하나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개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개를 생각할 때는 그걸 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가수확률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까지가 우리 HOCW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예,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